오늘은 제가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세 가지. 룰 넘버 1, 돈을 모아라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종잣돈을 모을 때까지 절약하고 모아야 할 겁니다. 룰 넘버 2, 자산을 사 모으라입니다. 자산을 사 모으라 하는 것은요, 좀 더 거창하게 얘기를 하면 내가 번 돈이 돌아서서 나를 위해 일하는 구조를 만들어라 라는 것이고요. 바로 절세를 위해 노력해라 입니다. 큰 그림에 있어서의 절세라는 것이 그렇게 먼 나라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것. 이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서 변호사, 회계사로 활동하고 있는 존청입니다. 주변에 접하는 분들,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요, 가끔씩 하시는 말씀이 당신 집은 좋겠다, 당신 애들은 좋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제 직업이 또 직업이다 보니 저를 말하자면 경제, 투자, 금융의 전문가로 알고 제가 저희 가족들에게, 이 아이들에게 이런 금융교육, 경제교육을 잘 해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그런 것들을 잘 배울 기회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 아쉬워하십니다. 저도 동의해요. 저도 한국에서 나고 자라고 대학교까지 나오면서 정규 교과 과정에서 이러한 어떤 생활 경제, 금융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은 기억이 없고요. 미국에 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이제 미국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미국 이 초, 중고 학교 교육 과정에서도 정말 중요한 금융, 경제 교육에 대해서는 가르치는 게 그다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의하진 않지만 이걸 아주 음모론적인 시각으로까지 본다면요, 사회가 일부러 기존 체제의 어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고분고분한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학교 교육에서는 이런 걸 일부러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죠. 또 유태인들은 집안에서 대대로 금융, 투자 교육에 힘쓰고 그 결과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는 민족이 되었다라는 이런 얘기도 하죠. 오늘은 제가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세 가지. 이걸 통해서 경제, 금융 교육이라는 것이 그렇게 먼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일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요, 룰 넘버 1, 돈을 모아라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돈을 열심히 모아서 종잣돈을 만들자라는 말이 되겠죠. 우리가 financial freedom, 경제적인 자유라고 하죠. 이걸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당연히 돈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내가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부모가 부자여서 상속을 받거나 아니면 부자 배우자와 결혼하거나 복권이 당첨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지만요, 사실 내가 스스로 버는 것밖에 없죠. 왜? 앞에 세 가지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다지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잖아요. 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어린 세대들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 티네이저 큰애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나는 일찍 부자가 돼서 빨리 은퇴할 거다. 그럼 이제 저는 얘기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근데 어떡하려고? 난 너한테 지금 당장 돈 안 줄 거야. 어떻게 하긴 당연히 돈을 벌어야죠. 그러니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돈을 버는 일이 나의 직업을 말하는 건데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굉장히 운이 좋은 것이겠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계속해서 찾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요. 아니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좋아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어떤 식으로든 종잣돈을 모을 때까지 절약하고 모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버는 돈의 일부 또는 전부는 최우선적으로 나를 위해 할당하고요, 모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룰 넘버 1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룰 넘버 2, 자산을 사 모으라입니다. 자산을 사 모으라 하는 것은요, 좀 더 거창하게 얘기를 하면 내가 번 돈이 돌아서서 나를 위해 일하는 구조를 만들어라 라는 것이고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을 사용해서 패시브 인컴, 수동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해라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어렵나요?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한번 좀 더 들어가 보죠.
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알고 계시죠? 뭐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책, 굉장히 컨트로버셜한 그런 내용의 책이다 보니 저자의 의견에 동의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계십니다. 저는요, 한 20여 년 전에 이 책을 처음으로 접했을 때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생각했고, 그 뒤로 지금까지도 여러 차례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중심이 되는 내용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 그 책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이 바로 자산을 소유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자산, 여기서 말하는 자산이라는 게 정말 뭘까요? 그냥 내가 가진 어떤 재산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대상을 소유함으로써 내 지갑에 돈을 넣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나에게 현금이 들어오는 흐름을 계속 만들어줄 수 있을 때 그 대상을 우리는 자산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뭐 투자 부동산, 뭐 주식, 채권, 생명보험, 연금, 뭐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투자 부동산이요. 우리가 알다시피 투자 부동산, 투자 소득이라는 게 있겠죠. 양도소득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소득이라는 게 있잖아요. 따박따박 내가 일하지 않고도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산인 거죠.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거니까요. 주식도 이와 마찬가지겠죠. 뭐 투자 소득이 있을 것이고요. 배당 소득을 따박따박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생명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하나의 투자 상품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망 시에 받는 사망보험금이라는 것이 결국은 내가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대가로서 벌어들이는 투자 소득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000불을 보험료로 납입해서 10만 불의 사망보험금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 9만 불은요, 투자 소득일 겁니다. 게다가 이 투자 소득은요, 비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전 기간 동안에도 이 생명보험을 활용해서 배당 소득처럼 평생 비과세 소득을 따박따박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룰 넘버 1에서 얘기한 근로소득, 사업소득으로 벌어들인 종잣돈을요, 자산을 사는 데 쓴다. 우선적으로 낭비하지 않고. 이게 바로 룰 넘버 2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룰 넘버 2를요, 이게 중요한 이유를요, 다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앞서 첫 번째 원칙, 돈을 모아라, 종잣돈을 모아라 였었죠. 그런데요, 만약에 내가 하는 일이 너무너무 좋고 행복하지만 이 일로는 큰 돈을 벌 수 없다, 벌기 힘들다라고 하면 이게 참 현실적인 고민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교사예요. 선생님이요.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뭐라는 게 아니라 이 직업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택하는 직업은 분명히 아니겠죠. 공교롭게도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책에서도 저자의 가난한 아빠는 그 직업이 선생님인 것으로 나옵니다. 또는요, 다른 예를 들어 문화인류학자 아니면 비영리단체에서 일을 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요,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가치 있는 일이지만 아마도 이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벌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요, 어쩌면 내가 좋아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나의 직업이 있는데 이게 돈도 많이 벌어다 주는 일인 그런 운 좋은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일상적이고 일반적이겠죠.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룰 넘버 2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원칙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종잣돈을 모아서 자산을 사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패시브 인컴, 수동적인 소득의 흐름을 확보함으로써 나는 내가 정말로 가치 있게 생각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에 내 시간을 온전히 쓸 수 있는 그런 자유를 확보하게 된다는 것. 그게 제가 생각하는 이 룰 넘버 2의 코어 컨셉이라고 봅니다. 자, 이제 룰 넘버 3입니다. 바로 절세를 위해 노력해라 입니다. 절세, 세금을 줄이라는 거죠. 세금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단일 항목 중에서는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이 그렇죠. 다른 어떤 항목의 비용도 내 소득 대비 30%, 40%를 차지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특히요, 우리처럼 한국, 미국 같이 두 국가에서 경제활동, 투자활동을 같이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양국의 세금을 모두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방심하면요, 부담이 2배로 크게 늘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세금을 줄이는 것이 앞서 얘기한 나의 자산을 일구고 불려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절세라는 걸 어떻게 할 것이냐? 역시 추상적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납부한다는 것, 특히 소득세를 납부한다는 것은 우리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세율을 곱해서 나오는 금액이잖아요. 그걸 납부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세율이라는 것은 정해지는 거잖아요. 대체로. 남는 건 나의 소득, 결국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을 줄이는 게 절세라는 거겠죠. 따라서 이 말은 좀 더 정확하게는 같은 소득을 되도록이면 과세소득에서 비과세소득으로 만드는, 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에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으로 바꾸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절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앞서 말했던 룰 넘버 2가 다시 나옵니다. 앞서요, 이 두 번째 원칙, 룰 넘버 2는요, 자산을 취득해서 패시브 인컴을 만들어라 라고 했죠. 바로 이 패시브 인컴, 수동적 소득이요, 비과세 소득 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임대소득이요, 나의 근로소득보다 세율이 더 낮고요, 심지어 생명보험에서 나오는 따박따박 받는 소득, 이 모든 소득들은 비과세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개인 은퇴계좌, IRA죠.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라고 하는 것, 또는 회사를 다닌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401k 등이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내 투자 계좌로 내가 가진 자산을 옮기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내가 어딘가에 추가로 지출을 하거나 소비하는 게 아니라 내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옮기는 것인데, 그와 같은 옮기는 행위에 대해서 내 소득, 세금을 줄여줍니다. 그리고요, 그 투자 계좌에서 나오는 소득은요, 모두 비과세됩니다. 당연히 활용해야겠죠. 이 밖에도 여러 절세 방안이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개인의 어떤 상황에 맞게 공부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꼭 경제적인 자유를 달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